지금 당신의 건강은 안녕하신가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을 보며 내일은 더 건강해져야지 다짐하지만 정작 아침이 되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또다시 익숙한 습관 속으로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건강이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닭가슴살과 단백질 쉐이크로 근육을 불리는 것이 건강이라 믿고, 또 다른 누군가는 맛있는 고기와 술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건강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명은 건강한 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청년이고, 다른 한 명은 일상 속에서 건강을 외면한 채 살아가던 직장인입니다. 이 두 남자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강의 정의를 송두리째 뒤흔들 것입니다. 그들이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닭가슴살에 중독된 남자, 재혁 씨의 이야기. 24살의 재혁 씨는 누가 봐도 건강해 보이는 청년입니다. 덕 벌어진 어깨와 탄탄한 근육, 활기 넘치는 모습은 그가 얼마나 자신의 몸을 아끼고 관리하는지 보여줍니다. 그의 건강 비결은 바로 단백질입니다. 밥은 1.5공기에서 2공기, 닭가슴살 100g에서 150g, 계란 2개에서 3개. 이게 바로 그의 매끼 식단입니다. 하루 3끼, 365일 똑같은 메뉴를 먹습니다. 맛있는 음식에 대한 행복감은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오로지 근육을 키우기 위한 순수한 단백질 섭취만을 위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것에서의 행복감은 포기했습니다. 가장 저렴하고 지방이 적은 순수한 단백질은 역시 닭가슴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냉장고에는 닭가슴살과 계란이 가득합니다. 마치 이 두 가지가 그의 몸을 지탱하는 유일한 에너지원인 것처럼 말이죠. 재혁 씨는 단순한 식단 조절을 넘어 단백질에 대한 깊은 지식을 탐구합니다. 심지어 영어 논문까지 찾아가며 단백질 섭취량과 근성장의 관계를 연구합니다. 그는 몸에 근육량이 많고 하루 12시간씩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체중 2kg당 1.52.2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적정량이라고 믿습니다. 그의 체중은 76kg이니 하루에 121g의 단백질이 필요한 셈입니다. 하지만 그의 실제 섭취량은 밥, 닭가슴살, 계란만으로도 이미 126g을 훌쩍 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운동 전, 후,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하루 3번 단백질 보충제를 챙겨 먹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그의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무려 198g, 거의 200g에 육박합니다. 전문가들은 재혁 씨의 식단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몸을 구성하는 영양소 중 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단백질이라는 점은 맞습니다. 근육, 인대, 뼈 등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을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이죠. 하지만 일반적인 성인의 권장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1.2g입니다. 근력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해도 1.5g까지 권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혁 씨처럼
필요량 이상으로 단백질을 과잉 섭취할 경우 남는 열량이 결국 지방으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재혁 씨는 자신의 식단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근육을 줄인다고 해서 바로 티 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변하는 거다 보니까 섣불리 줄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에게 근육은 단순한 몸의 일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수능 준비로 살이 쪄서 85kg까지 나갔던 그는 68kg까지 감량하며 몸을 만들었고, 대학 입학 후 다시 망가진 몸을 보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운동과 근육은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귓불과 코끝에 염증이 생기고 귀 모양이 변할 정도로 부어오르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면역력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는 이미 스스로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피검사 결과 간 수치가 높게 나왔고 단백질 보충제 때문에 설사를 자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스쿼트를 하다가 이건 근육통이 아니라 뼈가 아픈 것이라는 느낌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재혁 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건강을 걱정합니다. 닭가슴살과 계란만 고집하는 아들 때문에 가족 식탁의 메뉴도 달라졌습니다. 돈가스나 불고기를 해줘도 아들은 먹지 않습니다. 설탕이 안 들어있는 걸 확인하고서야 먹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두부나 다른 식물성 단백질을 권하지만 재혁 씨는 식물성 단백질은 근육 생성에 도움이 안 된다며 거부합니다. 실제로 동물성 단백질에는 근육 합성에 가장 중요한 필수 아미노산인 류신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소화 흡수에 유리하고 포화지방 함량이 낮으며 다양한 미량 영양소를 함께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비율을 1대 1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조언합니다. 재혁 씨의 식단은 탄수화물이 적정 비율보다 낮고 단백질은 무려 32%로 과잉 섭취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솔루션은 간단했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을 하루 권장량에 맞게 115g 정도로 줄이고 닭가슴살 외에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항염증 효과가 있는 오메가-3화 비타민, 식이섬유 섭취를 늘릴 것을 권장했습니다. 처음에는 근육이 빠질까봐 걱정했던 재혁 씨는 솔루션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잡곡밥에 채소가 풍성한 식단으로 바꾸고 맛이 없어 버티면서 먹었던 닭가슴살을 셰프의 도움을 받아 맛있는 치킨 스테이크 샐러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맛을 포기했던 그의 얼굴에 오랜만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2주 후, 그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체중은 0.7kg 줄었지만 놀랍게도 상체와 몸통 근육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제는 운동하기 위해 건강한 것보다는 건강이 최우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재혁 씨의 말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건강의 본질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매일 고기를 먹는 남자, 병호 씨의 이야기. 이번에는 또 다른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40대 중반의 직장인 병호 씨는
재혁 씨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아침에 단백질 음료와 오메가-3 비타민을 챙겨 먹으며 시작됩니다. 주말에는 환경 보호를 위해 플로깅을 하며 등산을 하고 친구들과는 배드민턴이나 탁구를 칩니다. 겉으로 보면 건강을 챙기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점심 메뉴는 거의 매일 고기입니다. 수육, 갈비탕, 삼겹살 등 일주일에 34일은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합니다. 점심 회식이라도 있는 날에는 2인분, 3인분씩 먹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섭취량을 한 끼에 다 먹는 셈입니다. 회사 주변에 고깃집이 많아서 먹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에게 고기는 이미 끊을 수 없는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퇴근 후에는 친구들과 치킨에 맥주를 마십니다. 맥주 한 잔으로 피곤함을 잊고 행복을 만끽하는 그의 모습은 현대인의 또 다른 자화상입니다. 병호 씨는 수년째 육류 위주의 식생활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변이 탁해지는 현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육류성 단백질에는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포화지방산이 많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병호 씨의 건강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행히 혈당이나 빈혈 등 다른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요산 수치가 정상 기준인 7.0을 넘어 7.4로 높게 나왔습니다. 요산은 우리가 먹는 고기나 생선의 퓨린이라는 성분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최종 물질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콩팥을 통해 요산이 모두 배출되지만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콩팥이 요산을 다 처리하지 못해 혈액 속에 요산이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요산 수치가 7.0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고요산혈증이라고 합니다. 고요산혈증이 오래되면 통풍이라는 무서운 병이 생깁니다. 통풍은 혈액 속에 쌓인 요산 결정이 관절 주위에 쌓여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마치 바늘로 콕콕 쑤시는 듯한 통증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바람만 스쳐도 아픈 병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고기와 술을 많이 먹는 사람에게 잘 생깁니다. 전문가는 병호 씨에게 식습관 개선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특히 맥주에는 요산이 많아 통풍 환자들에게는 절대 금기시됩니다. 또한 조개탕이나 곰탕처럼 퓨린이 물에 잘 녹아있는 국물은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요산 배출에 도움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달걀, 두부, 체리, 그리고 특히 저지방 우유가 그렇습니다. 저지방 우유에 들어있는 오로산이라는 물질이 요산 배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병호 씨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식단을 바꿨습니다. 고기 대신 샐러드와 달걀이 들어간 키토 김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샐러드 집이 주변에 없을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다행히 하나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양해를 구하고 고기 대신 채소를 먹고 술 대신 물을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외롭고 어색했지만 건강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2주 후 병호 씨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체중은 4kg이나 줄었고 2주 전 7.4였던 요산 수치는 6.7로 떨어져 정상 수치를 회복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 또한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그는 이제 고지혈증 환자에서 벗어나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백질도 중요하지만 몸에 보이지 않는 나쁜 시그널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며 생활습관 개선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동의보감과 단식의 지혜. 이 두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건강은 한 가지 영양소에 대한 맹신이나 특정 음식을 고집하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우리 몸은 잡식성 동물로서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필요로 합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적정 비율을 유지하고 채소와 과일에서 얻는 비타민과 식이섬유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동양의학의 고전인 동의보감에서도 이와 같은 지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고 말하며 올바른 식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양생법 양성파에서는 과식과 편식을 경계하고 제철 음식을 통해 몸의 기운을 보충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역 씨처럼 한 가지 음식에 치우친 식단은 몸의 기혈순환을 막고 병을 부르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병우 씨처럼 기름진 음식과 술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몸에 습술과 열혈 쌓이게 해 통풍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유발한다고 보았습니다. 동의보감은 이러한 습열을 제거하기 위해 싱겁고 담백한 음식을 먹고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간헐적 단식의 효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정해진 시간 동안만 음식을 섭취하고 나머지 시간은 공복을 유지하는 식습관입니다. 이는 우리 몸의 소화기관에 휴식을 주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세포의 자가포식 어토페지를 활성화시켜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고 새로운 세포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역 씨와 병우 씨의 사례처럼 한 가지 음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때로는 비우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건강을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운동만 하고 단백질만 챙겨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근육은 건강의 지표일 수 있지만 우리 몸속에 보이지 않는 신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소변이 탁해지거나 이유 없는 염증이 생기는 것은 몸이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욕심을 부리다가는 오히려 더 큰 병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두 남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제역 씨는 근육을 얻었지만 건강을 잃을 뻔했습니다. 병우 씨는 일상의 행복을 얻었지만 통풍이라는 질병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눈에 보이는 근육이나 잠시의 쾌락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건강은 안녕하신가요? 매일 먹는 식단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은 잃기 전까지 그 소중함을 모르는 보물과 같습니다. 이 보물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여러분의 식탁에는 무엇이 놓여 있을까요? 당신이 먹는 음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부디 오늘부터라도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통해
진정한 건강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